자, 스트레스 가상금리 적용. 앞으로 생길 신규 대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죠. 왜냐면은 기존 DSR은 화약보다 화약. 요거는 건들면 터져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이 22년 3분기에 60.6%였고요.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또 금리 낮춰가지고 DSR이 쭉 떨어졌을 때도 50%대는 나왔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추더라도 50% 이상의 DSR은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불가하죠. 그거 적용하면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적용, 요거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기존 대출자들도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저희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있었던 대출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는 DSR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LTV 위주였어요. 근데 LTV 예를 들어서 한 50%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때 한 8억 집을 샀는데 LTV로 4억 대출을 받았다. 내 돈 4억 하고. 근데 얘가 집값이 떨어져서 7억이 됐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뭐가 왔다? 갱신 시기가 와버렸네. 그러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LTV의 50%는 3.5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회수. 이게 이 시기에 왔던 대출 회수예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대출 회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갱신되면은 이게 폭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내년 이후에 갱신되는 사람은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적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요즘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제가 이 기사는 꼭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12월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천조의 원위 무브가 일어날 것이다. 시작부터 사기꾼 삘이 슬슬 나죠. 여기 보시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1000조원 규모의 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1000조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갈아타기 가능한 사람들만 움직이는 거지. 근데 보면은 신용대출, 대환대출 6개월 만에 2조 원의 대출 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천조국이죠, 천조국. 주담대 천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왜 떴냐,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갈아타기 주담대 고결 확보하기 위한 머니무브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래서 주담대가 엄청나게 많이 갈아탈 것이고, 그런데 안심 전환대출이 왜 흥행에 실패를 했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접수 금액은 총 8조 8355억 원. 근데 안심 전환대출을 25조를 풀었어요.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집값 기준, 소득 기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랑 시세가 동떨어져서 뭐 탁상행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왜 대환대출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느냐,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거 지금 이야기도 비대면 대환대출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대환대출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 근데 이 대환대출이 왜 크게 효과를 발휘를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DSR 60%예요. 금리가 5%예요. 대출금리가. 근데 대환대출 받으면은 한 3%까지 낮춰준대요. 대환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그럼 DSR 40%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SR 40%가 맞추려면은 금리 낮게 갈아타기 위해서는 내가 원금을 갚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게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왜 효과가 컸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보면 2월에 신규보다 오히려 갈아타기가 훨씬 더 많았다. 출시되자마자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갈아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갱신 시점이다. 이 갱신 됐을 때 회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회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 회수하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이때 은행에서는 악착같이 회수하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친구 둘이 가고 있어. 엄청 친한 것처럼 해요. 근데 여기 곰이 나타났어. 곰. 도망갑니다. 곰이 나타났는데 얘가 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발끈을 묶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서 이야기하죠. 야, 너 뭐 신발끈 묶어도 곰이 너 못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곰보다 빠를 필요 없다. 너보다 빠르면 된다. 즉, 이 친구가 어떤 친구다? 은행이란 친구예요. 좋을 때는 언제든 같이 함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언제든 나를 제물로 바치고 은행은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 올 때 우산을 회수해 간다.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준다. 그럼 맑은 날에 우산을 빌리면 양산처럼 쓸 수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비 올 때 뺏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은행이라는 친구예요. 그런 것처럼 은행이 위험해졌을 때, 본인이 위기를 느꼈을 때, 그때 막 회수가 들어가죠.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봅시다. 행태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상생금융이다. 말이 좋아 상생금융이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은행 지어짜기예요. 왜? 금리 낮춰서 수익 못 올리게 만들어. 다만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대출을 풀라 그래. 또 뭐 있었죠? 이금융권 터지게 생기니까 이금융권 지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들어가라. 물론 요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진짜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대출이 13조가 됐다고 하죠. 엄청 위험한데, 근데 소상공인 지원 해라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자꾸 상생금융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에서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가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부실 대출이, 부실 여신이 정상 여신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 요거 은행에서 쥐어짜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값 떨어져서 저기 경공매 나오고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관에 써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금리나 경제의 변동, 무슨 뭐 심각하다든가 이런 변동 시 대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에 써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회수하는 건 안 돼요. 대출 계약서 상관없이 회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갱신 시기에. 이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렸는데 이 금액으로는 갱신 못 해드립니다. 3억까지밖에 갱신 안 돼요. 이런 식으로 2억을 회수하는 거지. 그리고 상환 못하면 바로 강제경매 넘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안 되면은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라서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요것도 1에서 3%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요 하단 1%에서 끝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위기가 커진다, 대출 붕괴가 많이 나타난다 라고 나타내게 되면은 1%보다는 3%에 가깝게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붙일 거다. 왜냐면은 빌려주는 돈을 줄여가지고 위기를 줄일 거니까. 요런 거라서요, 첫 번째로는 신규 대출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다만 두 번째로 기존 대출자들이 갱신 시기가 왔을 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DS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갱신 시기가 왔을 때 DSR 40%를 맞추는 데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상환해야 될 원금이 꽤 클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DSR을 40%로 맞춰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기존 대출자들에게 DSR 40%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들도 DSR이 40%로 되어가도록 점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결국엔 점진적으로 DSR 40% 맞추기 위해서는 원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DSR의 태반은 원금이니까. DSR의 태반이 금리였다면 코로나 때는 DSR이 한 20%, 10% 나왔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